아이고, 오늘은 뭐 오래간만에 일주일 만에 비가 그친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을 좀 준비하기 전에 일단 집안 청소부터 좀 하고 시작을 합니다. 보다시피 그냥 따뜻한 햇빛이 들어와가지고 파리도 기어다니네 저기. 예. 차 안에 차였던 그 습기들도 다 제거하고 먼지도 좀 털고 그렇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이 제가 그 영상을 준비하고 있는 조그만 판서 기구예요. 보다시피 이 위에는 휴대폰을 꽂아 놓고요. 휴대폰 카메라로 이제 아래 조그마한 이제 원고를 놓고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원고 용지는 여기에 있고요. 저걸 연필로 써가면서 이렇게 카메라를 위에다 놓고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서가 말이죠. 이게 좀 작은 그 종이를 쓰다 보니까 뭐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형식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일단 내용이 중요하니까 저는 가급적 영상이 좀 삐뚤삐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해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내용 전달에 진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만들 때 봐요. 우리가 캠퍼밴을 만들 때, 캠핑하고 할 때 우리가 전원을 두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제가 한국어로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영어로 썼습니다. 오프 그리드 파워가 있고 그리드 파워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요거를 사람들은 이 그리드 파워는 뭐냐면은 전력망 파워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이렇게 오프 그리드는 전력망 바깥에 있으니까 캠핑카처럼 자체적으로 전기 시설이 있지 않으면은 어려운 그런 전원 공급 방식을 오프 그리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드 파워는 아마 이걸 우리가 가끔 생각하는 뭐 한국전력, 한전 파워 뭐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의 관심사항은 오프 그리드 파워입니다. 오프 그리드. 야전에서 쓸 수 있는 전력이겠죠. 거기에는 대충 정리를 하면은 한 5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자동차의 운행 중에 얻을 수 있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얼터네이터가 있죠. 얼터네이터, 자동차에서 나오는 공급되는 12V 전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전기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나중에 쓸 수 있는 한국식으로는 이제 보조 배터리. 이게 말이 좀 이상해요. 보조라는 뜻은 어떤 거가 주가 있으면은 그걸 보조한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모든 자동차에는 이제 시동 배터리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동 배터리하고 보조 배터리, 이게 우리가 주로 많이 여기다가 이제 캠핑할 때 쓰는 이 소위 말하는 보조 배터리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겁니다. 뭐 이유 사촌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여기다가 보조 배터리를 뭘 이렇게 시동 배터리를 꼭 보조한다는 어떤 기분을 쓰니까 이게 좀 번역이 좀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하우스 배터리라고 얘기를 할게요. 미국에서는 뭐 하우스 배터리, 레저 간다고 그래가지고 놀러 간다 그래서 레저 배터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냥 우리 이제 하우스 하면 또 발음하기가 좋으니까 그냥 하우스 배터리라고 할게요. 가끔가다 저도 뭐 보조 배터리라고 쓸 수는 있겠지만은 하여튼 이건 좀 번역이 좀 이상합니다. 어쨌건 이제 우리가 가장 좀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에요. 이건 뭐 자동차에 설치되어 있는 거고, 솔라 파워가 있어요. 대부분이 이제 차량 지붕 위에다가 설치를 하시죠. 그래서 이제 요 솔라 파워는 또 이제 필요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가장 캠핑을 할 때 항상 있어야 되는 거는 보조 배터리죠. 그 다음에 이 그리드 파워죠. 아까 이제 이 한국전력에서 연결을 해가지고 훅업을 시켜가지고 쓸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이제 물론 이제 미국에서는 110V고 한국에서는 이제 220V의 전압이 이제 교류 전압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12V로 바꾸고 또
여기에서 차량에 있는 이 보조 배터리를 또 충전하거나 또 여기 쪽에 있는 차량에 아예 붙박이로 들어있는 시동 배터리를 또 손보아 주거나 이럴 때 쓸 수 있는 이 충전기, 이 배터리 충전기하고도 이 그리드 파워 훅업하고는 또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미국의 그 뭡니까 버스만한 거 끌고 다니는 그 RV 캠핑카들이 있어요. 큰 차들. 뭐 물론 작은 밴 사이즈에도 뒤에다가 이렇게 발전기 5개의 발전기를 또 끌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에서는 뭐 이거는 그렇게 굳이 많이 파퓰러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열외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게 다 연관이 돼 있어요. 왜냐면 같이 전기장치니까 어떤 분은 솔라 판넬을 쓰시는 분도 있고 안 쓰시는 분도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은 자동차가 굴러다니려면은 올터네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시동 배터리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캠핑을 하거나 또 이 자동차 운행에 필요하지 않는 전기를 꼭 쓸 때는 보조 배터리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이쪽에 그리드 파워를 그러니까 한국전력에 연결하는 걸 있든지 없든지 뭐 솔라 판넬 있든지 없든지 해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꼭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 중에 1번과 2번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야 될 이 부분에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보조 배터리에 먼저 들어가기 전에 이 자동차의 올터네이터에서 우리가 전기를 뽑아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자동차의 올터네이터를 좀 이해를 하고 가시는 것이 이 보조 배터리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자동차 액세서리를 쓴다든지 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뭐 보조 배터리는 상당히 비싸죠. 인산철을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인산철 같은 경우에는 좀 상당히 거금이 들어갑니다. 관리를 잘못하면은 펑크 내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먼저 첫 번째 오늘 얘기해 볼 거는 자동차의 도대체 올터네이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 특성이 무엇이며 또 우리가 그 정도로 알게 되면은 보조 배터리 관리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차량의 이제 엔진룸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올터네이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과연 뭘까요? 전기에는 뭐 AC, DC 두 가지가 있죠. AC를 우리가 이제 교류, 교류. 그 다음에 이제 DC를 직류라고 합니다. 뭐 AC는 그 alternating current.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말하자면 이제 오르락 내리락 계속 바뀌는 전류. DC는 direct current.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일직선으로 쭉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교류는 이게 플러스고 마이너스라고 칩시다. 시간에 따라서 플러스로 갔다가 마이너스로 갔다가 플러스로 갔다가 이게 이제 교류라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집에서 한국에서 쓰고 있는 거는 220V 뭐 60Hz HZ라는 말이 나와요. 헤르츠와 볼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높이가 220V 플러스죠. 그리고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 220V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220V AC라고 그럽니까? 한국전력 이렇게 돼 있죠. 일본에서는 이제 50Hz입니다. 그럼 이 헤르츠는 뭐냐? 이 1초 동안에 요게 이제 한 사이클이에요. 요거를 즉 플러스로 갔다가 다시 마이너스로 갔다가 원점으로 돌아오는 요 한 사이클을 1Hz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60Hz라는 얘기는 1초에 1세컨드에 1초에 60번 오르락내리락 이게 60Hz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해하셨죠? 이제
220V, 마이너스 220V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우리가 한국전력의 교류 전원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DC는 뭐 간단하죠. DC는 뭐 여러분 쭉 보시게 되면은 이건 뭐냐면 시간이에요. T, 타임.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DC는 그냥 찍, 이게 DC예요. 여기가 0V고 그리고 여기가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이제 12V가 되겠죠. 차당 12점 몇 볼트지만 12V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이거는 이제 시간입니다. 즉 시간에 따라서 그냥 계속 12V의 전압이 플러스 전압이 공급이 되는 요런 거를 우리가 DC다 하고 요런 걸 AC라고 합니다.